6월 2일에 올린 조선업 슈퍼사이클 영상에서 조선업황의 우려 포인트에 대한 반박 댓글 공방이 있었고, 시의 적절하게 권순우 기자의 조선업황을 주제로 한 영상이 6월 10일에 방송이 돼서 1시간 1분짜리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이 영상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LNG선에 큰 호재를 주었다. 숙지해야 되는 부분은 조선업은 수주가 들어와도 당해에 바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2, 3년 뒤에 수익이 생기고, 그 이유는 수주를 받은 후 1년간 설계, 2년간 건조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조선주의 적자는 2년 전에 수주받은 배들의 원자재 값 상승분이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유럽 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율은 평균 약 4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핀란드는 94%로 사실상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 쓰고, 스웨덴은 70%, 독일 50% 등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경유합니다. 우크라 전쟁으로 파생되는 호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호재, 배로 운반하는 가스 수요의 폭발. 원래는 배로 가스를 운반해서 쓰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섬나라 혹은 대한민국 정도고, 유럽을 포함 대부분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파이프라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송유관이죠. 올해 우크라 전쟁이 발발하면서 LNG 수출 대국인 러시아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앞으로는 가스를 배로 받겠다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게 현재 LNG 시장의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카타르나 미국이 주요 LNG 수출국이 되었고, 이들의 LNG는 배로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훗날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LNG 공급이 재개가 돼도 LNG의 특성상 장기 계약으로 대규모로 시설 투자가 동반된 채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계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가령 구입한 가스가 남아도 3자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직성이 높고, 인프라 건설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마치면 그 후에 거래가 시작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죠. 독일도 원래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국인데 최근에 계약을 위해서 카타르 방문이 있었다고 하고, 가스 저장고 터미널 건설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After several years of talks, Qatar and Germany have committed to fast-tracking the construction of 2 liquefied natural gas terminals. The project will lessen Germany's dependence on Russia. 배로 LNG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죠. 이 와중에 드디어 카타르의 135척 발주의 막이 올랐습니다. 카타르의 대규모 발주 배경에는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이 있는데, 노스필드는 1971년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데 현재는 약 8천만 톤 규모라고 하고,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 이 확장 계획이 대규모 LNG선 발주로 이어진 거죠. 러시아의 LNG 무기화가 카타르의 LNG 수요를 폭증시켰기 때문에 카타르는 우크라 전쟁의 수혜를 보고 있고, 그럴수록 LNG선의 발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호재, 선가의 상승조차 호재다. 2019년에서 2022년에 조선사가 받은 수주들 때문에 현재 조선 3사의 재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서 2020년 원자재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 건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그 당시에 계약된 성가는 약 1억 8,600만 달러였고, 올해 계약된 성가는 약 2억 2,800만 달러로 20% 오른 가격에 계약을 한 겁니다. 높아진 원자재 가격이 계약에 녹여진 거죠. 올해 카타르의 슬롯 계약 발주는 150척 규모이고, 한국은 3사에 45척씩 총 135척, 중국 후동중화에는 15척이 갔어요. LNG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2022년 슬롯 계약은 오른 원자재가도 반영이 되었지만, 조선은 특성상 건조 선박수가 늘어날수록 건조 단가가 뚝뚝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높은 가격에 그리고 많은 수량을 수주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계획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100척 이상의 수주를 2019년에 받았다면 저가 수주를 할 뻔한 거죠. 2년 뒤로 계약이 밀린 덕분에 20% 높은 성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철광석 가격이 더 오를 경우인데, 설계를 마치고 건조 들어가는 시점에 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으면 손해가 되는 거고, 내리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철광석 가격은 급등 후에 조정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상황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조선 3사 입장에서는 겹경사가 될 듯합니다. 세 번째 호재는 수주 잔고 상태가 매우 좋다. 조선업은 수주 잔고에 따라서 좋은 단가의 계약을 맺고 말고의 여부가 결정되는데, 수주 잔고가 없으면 인프라 운영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가 수주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현대중공업은 연간 50여 척 건조 캐파에 136척 수주 잔고를 채웠고, 미포조선도 연간 60척 건조 캐파에 160척 수주 잔고를 채웠기 때문에 2.5년의 수주 잔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2.5년 정도의 수주 잔고면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슬롯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도 LNG 발주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슬롯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는 조선 3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된다. 네 번째 호재, 고객이 많아질 예정이다. 러시아의 신뢰가 실추된과 동시에 유럽연합 입장에서 대러시아 LNG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고, 독일은 가스터미널 4곳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산은 중단하고 카타르산으로 완전히 갈아타려는 계획인 거죠. LNG 계약의 특성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인프라를 세팅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또한 미국이 셰일가스를 전 세계로 판매하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파이프가 아닌 배로 수출하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2030년까지 액화터미널을 신규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독일, 카타르가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성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LNG선의 고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호재, 호재라고 하긴 뭐한데 중국은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니다. 조선업은 한국 아니면 중국인데 일본은 거의 밀려난 상황이죠. 일본의 배를 맡기는 선사는 일본 선사밖에 없어요.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은 중국이 강하고, 원유를 나르는 탱커는 중국과 미포조선이 강하고, 컨테이너를 나르는 컨테이너선은 한국이 강하고, LNG 가스선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조선 발주에서 한국이 중국을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주 잔량을 비교해보면 올해 5월까지 한국 142만 CGT, 중국 88만 CGT, 경쟁력이 점점 한국으로 기우는 상황이라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에서 중국산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죠. 중국과의 거래 자체를 국제적으로 기피하는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호재, 캔슬난 계약조차 호재다. 지난 영상에서 캔슬되는 선박을 리스크로 언급했는데, 이번엔 비슷한 상황이 거꾸로 발생을 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아프리카 선사에서 2월 주문받은 배가 취소가 되고, 그 다음날 아시아 선사로부터 2척 수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도 날짜가 2025년 2월 28일로 취소된 배의 인도 날짜랑 똑같아요. 취소된 아프리카 배를 아시아 선사에 넘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프리카 선사에서 취소한 배의 계약금이 5,347억인데 아시아 선사에서 새롭게 계약한 금액이 5,742억으로 370억 원을 더 올려받았습니다. 계약이 취소됐는데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더 높게 계약이 된 거예요. 지금 선사와 조선사의 입장에서 누가 갑이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해진 상황이 아닌가. 캔슬된 배라도 빨리 받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게 선사의 입장이다. 현재는 배를 만드는 조선사가 갑이 아닌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중공업의 시츄에이션이 힘들어 보인다. 재무적인 문제가 리스크로 포착되고 있고, 예를 들어 드릴십이 팔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삼성중공업이 직접 펀딩을 해서 출자한 사모펀드에 넘긴 거라고 합니다. 대우조선도 젊은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가 있죠. 그래서 국내 조선 3사 중에서 현대중공업의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중국보다는 한국으로 조선 경쟁력이 쏠리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고, 국내에선 조선 3사 중에 현대중공업 분위기가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조선주는 PBR이 0.7에서 1.4 사이를 이동을 하는데 현재 조선주들을 보면 엄경화 위원이 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했는지 이해는 간다.